그럼 이 분노는 언제쯤 사라질까요? 여러분께 절망적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불륜으로 얻게 되는 후유증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배우자의 불륜은 피해 배우자인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후유증을 남겨줍니다. 수백 명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더라도 차라리 몰랐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이라는 고통은 모조리 경험한 기분이 듭니다. 그 고통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별거 아닌 이야기, 혹은 흥미진진한 재미난 이야기거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평생 상관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기 전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을 알았다면 유책 배우자들도 불륜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의 정도는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한숨을 쉬고 그렇게 아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그나마 그때는 경황도 없고 배우자의 외도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중했었기에 어쩌면 후유증이 남게 된 현재보다 더 나은 상황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을 통해서 피해 배우자인 우리들이 얻게 되는 감정적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감 상실. 저희들은 일명 의심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성인 두 명이 만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라는 연을 맺었을 때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바람을 피는 동안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상대 배우자를 깜짝같이 속인 유책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은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없어진 신뢰감. 이 부분이 피해 배우자인 우리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회복을 하기 힘든 이유도 바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하시는 분들이 농담처럼 땡땡 회복이라는 말도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기에 추궁하고 닥달하고 확인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는 진려하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적반하장인 거죠. 그러면 저는 죽을 때까지요! 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참 힘듭니다. 두 번째, 자책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못해준 것이 있지 않을까? 배우자에게 충분한 배려와 사랑을 해주지 않았던 건 아닐까라며 자신에게 그 책임을 자꾸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인 거죠. 피해 배우자인 우리가 그 책임을 자꾸 스스로 찾으려고 한다고요. 특히 남편들의 경우 스스로 자책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피게 된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생깁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자신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책감은 외도라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바람필 사람이 바람을 핀 것뿐입니다. 세 번째, 수치심. 바람을 피고 제정신을 차린 유책 배우자도 수치심을 느끼지만 바람핀 배우자와 살아가고 있는 피해 배우자인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도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수치심이냐면요. 왠지 모르게 결혼 생활에서 제가 실패한 느낌이 들고 이 결혼 생활 전체에 흠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고립감.
배우자의 외도 상황을 자신을 제외한 어떤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감정을 알아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외도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내 자신이 가장 처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외도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예전처럼 웃고 떠들면서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아무도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만남을 하지 않고 스스로 차단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할 곳이 없다라고 저랑 상담을 많이 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감정의 억압. 포커페이스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소대로 행동해야 했기에 감정을 제대로 분출하거나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황이 드러난 이후에도 유책 배우자에게 속 시원하게 울분을 토하거나 분노를 표출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난 배우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혼자 있는 시간에 꺽꺽거리면서 소리내고 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감정은 억압되고 있었던 거죠. 여섯 번째, 자존감 하락. 말로 해서 뭐 합니까?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땅속 마그마까지 깊숙이 내려갑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핀 상대 배우자는 자신의 외모가 부족해서, 몸매가 이쁘지 않아서, 성격이 좋지 않아서 내 배우자가 바람 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절하하고 부족하고 열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이건 번외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이거 우리 잘못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디에서는 왜냐 우리가 자존감이 하락이 되니까. 그래서 더욱더 긍정 마인드와 자기 사랑으로 자존감을 올리고 성장하는 방법들과 좋은 글들로 가득 찬 이유이거든요. 예. 아니 남편이 바람 폈는데 우리가 자존감이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내려갑니다. 근데 자존감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분노. 다들 뭐 분노에 화신이 됩니다. 험한 말 한 번 안 하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입에 욕을 달고 살게 됩니다. 물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래대로 욕은 안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입이 너무 거칠어졌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이 분노는 언제쯤 사라질까요? 여러분께 절망적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 사라질 겁니다. 죽어야 사라질 거라고 제가 살포시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 분노의 감정 또한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감정입니다. 바람핀 남편에게 분노하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시간들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올 거거든요. 그럼에도 완벽하게 분노가 사라지는 건 저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혀질 뿐이죠. 여덟 번째, 불안감. 외도에 대한 트라우마로 외도 상황에서 경험했던 비슷한 상황과 장소를 직면하거나 외도 당시와 유사한 남편의 행적이나 행동들을 보게 되면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또다시 상간녀와 남편이 만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가장 큽니다. 아홉 번째, 우울감. 모든 게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의미가 없어집니다. 외도 상황 이후에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아내분들도 계셨고 하루 종일 우는 아내분도 계셨습니다. 기쁘거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라는 말씀도 종종 하십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게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9가지로 감정적인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불장난 같은 분류는 상대 배우자에게 엄청나게 큰 정신적인 고통과 후유증을 남겨줍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이 많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고스란히 느낄 기회를 준 유책 배우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다.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고 살았어도 될 감정들을 알게 해줘서 이 은혜 잊지 않을게. 확 막 죽을라고 죄송합니다. 욕이 나옵니다. 확 막 세리막 남편이 바람 났다고 우리들도 그 아픔의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쉽진 않죠. 그게 정말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들 이런 시간 보내서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때 우리들 하는 말 있죠. "그 뭐라고. 그 멋이라고. 됐다 마." 이런 마음으로 자신들을 더 챙겨주고 아껴주며 소소한 행복감으로 하루하루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에는 될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